자, 이제 방향족성과 반방향족성, 비방향족성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그냥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 중에서 방향족성을 띠고 있는 화합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뭐 앞쪽에서 보셨던 벤젠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벤젠고리 외에 좀 독특하게도 방향족성을 띠고 있는 다른 화합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사이클로프로펜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클로프로펜 양이온, 그러면 일단 이렇게 삼각형 고리 구조에 파이 결합이 하나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림이 너무 안 예쁜데요. 좀 더 예쁘게 그릴게요. 삼각형 고리 구조, 사이클로프로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이 결합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기에는 이 두 탄소는 sp2 혼성 탄소인데, 여기에는 이 탄소 하나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수소가 두 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sp3 혼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배우셨던 그 방향족성의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방향족성의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전체 고리 구조여야 되고 평면 구조여야 돼요. 또 하나는 모든 고리에 있는 원자들이 전부 sp2 혼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깨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리 안에 있는 p 오비탈들이 완벽하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휘켈 규칙, 다시 말해서 4n 플러스 2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 네 가지의 방향족성 기준 중에서 두 번째 기준인 모든 원자가 sp2 혼성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방향족성이 아닌, 이건 그냥 비방향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마이너스 h 플러스로 떼어버리든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h 마이너스로 이렇게 수소를 하나 여기서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수소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지면은 h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는 거고, 그냥 전자를 놔두고 원자 핵만, 양성자만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양성자만 떨어지게 되면은 삼각형 고리 구조에 파이 결합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남고 이 탄소가 음전하를 띠겠네요. 또 하나는 전자쌍을 모조리 가지고 나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양전하가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됐을 때 이 고리 구조들, 이 각각의 고리 구조들이 과연 어떤 성질을 띠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 삼각형 고리 구조의 파이 MO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밑에 그림도 그려져 있지만 한번 보시면요. 원을 이렇게 2등분 한 다음에 항상 그리실 때 바닥 상태에 점을 하나 꼭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하나씩 3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리 안에는 일단 sp2, sp2, sp2니까 파이 전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 바닥 상태에서부터 전자를 하나, 둘 이렇게 채우시면 꽉 채워져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쪽 밑에 쪽이 파이라고 했었고 위쪽이 파이 스타라고 했으니까 결합성 오비탈에만, 결합성이라는 얘기는 넌번딩보다는 에너지가 낮아진 에너지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오비탈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 파이 전자가 2개 들어가 있고 다른 오비탈에는 뭐 전자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모두 에너지가 낮아진 오비탈에만 꽉 채워져 있으니까 에너지의 이득이 최대네요. 이게 방향족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사실상 아시다시피 삼각형 고리 구조는 대단히 스트레인이 큰 고리라서 되게 불안정한 고리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게 sp3도 아니고 sp2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고리 스트레인이 너무 커가지고 이 고리가 대단히 불안정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또 하나 옥텟이 깨져버린 양전하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합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중간체 형태로. 물론 이거 자체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삼각형 고리에 양전하가 생긴 그런 화합물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왜 이럴까? 바로 이 방향족 공명 안정화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삼각형 고리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H 플러스를 떼버린 경우도 한번 분자 오비탈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 고리를 그려주시고 똑같이 앞에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등분한 다음에 여기에 에너지 레벨 3개를 쭉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여기에 하나, 2개가 있고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그냥 비공유 전자쌍이면 sp3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에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sp3니까 뭐 방향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공명에 이 비공유 전자쌍이 옆에 있는 파이스타로 전자쌍을 넘겨주면서 공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게 sp2라고 봐야죠. 그럼 sp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걸로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전자도 공명에 참여하고 이 전자도 공명에 참여하니까 4개네요. 그럼 전자들을 여기서 바닥 상태에서부터 2개씩 이렇게 채워버리게 되면요, 혼투의 규칙에 따라서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진 상태가 되죠. 자, 그럼 이 전자 배치는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반방향족성 전자 배치가 그대로 나와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레벨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쌍을 이루지 못한 홀 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오비탈들이 파이 M5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상자기성 전자 배치, 다시 말해서 반방향족이에요. 그래서 반방향족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한 대로 반방향족은 일반적인 알켄, 방향족이고 반방향족이고 뭐 비방향족이고 이렇게 구분할 때, 뭐 방향족이 일단은 제일 에너지 이득이 큰 거라고 그랬었고, 비방향족은 가장 일반적인 파이그랍이라고 그랬었고요. 반방향족은 그거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삼각형 고리 구조 안에 음전하가 파이그랍 하나와 공명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은 거의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같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삼각형 고리 구조의 양전하를 발생시킨 이런 사이클로프로펜 양이온의 경우는 방향족성이라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구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구조를 보시면 이건 그냥 뭐 일반적인 고리 스트레인을 크게 갖고 있는 일반적인 비방향족이고, 이게 비교적 안정해져 버린 양이온이 생성되는 그런 경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각형 고리 구조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양전하가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고, 음전하는 발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 중에 하나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각형은 앞에서 반방향족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서 오각형부터 보시게 되면요,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음이온이 나오죠.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음이온이면 여기에 이제 파이그랍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앞에 삼각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그냥 수소가 2개 붙어 있다면은 이 자체로는 여기가 sp3라서 방향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 수소 중에 하나를 H+로 뜯어내거나 H-로 뜯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오각형 고리 구조에 음전하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음이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H-를 떼어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전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때 여기 써 있죠. 이거는 이제 양이온이란 뜻이고요. 독일어로 써 있네요. 양이온이고 이거는 음이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양이온일 때는 이 전자가 아예 비워져 있는 p 오비탈이니까 파이 전자는 오직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레벨을 그대로 표시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 레벨을 표시했을 때 4개의 파이 전자만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버리면 이거는 딱 봐도 전자 배치가 이거는 상자기성이구나. 그래서 방향족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여기 앞에다가 뭘 써야 돼요? 반방향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각형 고리하고 반대의 경향을 띠게 되죠. 삼각형 고리 구조는 양전하가 비교적 쉽게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이 오각형 고리에서는 오히려 양전하가 더 안 만들어지기가 더 힘든 그런 전하를 띠게 된 고리 구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공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음이온 상태, 이 상태를 보시면은 파이 전자가 공명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들이 여기 있는 파이 전자 4개하고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총 6개네요. 그래서 6개의 전자를 여기 오비탈에다가 쫙 채워버리게 되면은 역시 이 원을 2등분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2등분선을 보면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오비탈에 2개씩 다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 이득이 최대가 돼요. 그래서 오각형 고리 구조는 이때가 방향족이구나. 오각형 고리에 파이그랍이 2개 들어가 있으면은 그 오각형 고리에는 음전하가 발생했을 때 대단히 안정해지는 공명 안정화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칠각형 고리 구조로 넘어가 버리면은 사이클로헵타트라이엔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사이클로헵타트라이엔 그러면 이제 칠각형 고리 구조에 벤젠 고리는 육각형인데 육각형은 앞에서 다뤘으니까 안 볼 거고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두 개 붙어 있는데요. 이 수소를 H 플러스로 떼보는 경우, 그 다음에 H 마이너스로 떼보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H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하를 여기에 음전하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제 파이 전자수만 세봐도 아실 거예요. 여기 이게 다 나오죠. 이게 양이온 상태고요. 이게 음이온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명에 참여하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죠. 그럼 여덟 개가 되니까 여기도 역시 보시다시피 파이 MO의 상자기성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대단히 불안정한, 이것도 반방향족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H-로 뜯어서 여기도 양전하를 가지게 만들어 버렸다 라고 하게 되면은 파이 전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양이온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비어있는 피오비탈만 생긴 거예요. 그럼 6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파이 MO의 결합성 오비탈의 쌍을 이룬 최대로 에너지의 이득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전자 배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상태가 바로 방향족이겠구나. 이게 방향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각형 고리냐에 따라서 방향족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는 반방향족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각형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 몇 각형은 음이온이 되기 쉬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나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문제를 실제로는 뭐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느냐, 연습 문제 같은 거에도 유기 교재에 나오는 연습 문제 같은 거에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맥머리 연습 문제에는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았는데, 오각형 고리에 파이랍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삼각형 고리에 파이랍이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 놓고 이 화합물의 쌍극자 모멘트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분자 자체를 보면은 모든 탄소가 다 sp2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분자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전자들이 매우 강하게 이 방향으로 전자가 치우쳐 있다라는 걸 실제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삼각형 고리도 모두 sp2, 이 오각형 고리도 모두 sp2 혼성인데 오각형과 삼각형 고리 사이에 파이 전자가 항상 공유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왼쪽 고리는 오각형이니까 오각형 고리가 전자 배치에 대한 에너지의 이득을 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음전하를 가지게 되는 그 상황이고, 삼각형 고리는 앞에서 배우신 대로 양전하를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전자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없이 음전하를 이 오각형에 만들어주고 삼각형은 자동으로 양전하를 띄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파이 전자가 알아서 삼각형 쪽에서 오각형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음전하를 띄는 상황, 이 삼각형 고리에는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띄는 상황, 이런 게 만들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분자의 특성까지도 굳이 우리가 뭐 꼭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지 않아도 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무극성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극성을 크게 가지는 분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 우리가 SN1 반응 같은 걸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 SN1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는 단계까지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칠각형 고리 구조에 이렇게 이탈기인 Br 같은 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각형 고리 구조에 파이기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탈기인 Br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것도 SN1을 하고 이것도 SN1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Br이 떨어져 나오는 단계까지가 속도 결정 단계인데, 칠각형 고리에는 아시다시피 양전하를 가졌을 때가 방향족이에요. 근데 오각형 고리에는 음전하를 가졌을 때가 방향족이라는 얘기죠. Br이 떨어져 나오는 속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 Br은 원래부터 이 칠각형 고리에는 여기 양전하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전자를 이쪽에 있는 전자쌍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줘버리려고 하는 이 결합이 강하게 편극되어 있을 것이고, 오각형 고리는 여기에 있는 전자라도 뺏어다가 자기가 음전하를 가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r이 또 전자를 땡기고 있죠. 그럼 누가 더 잘 떨어져 나오겠느냐? 이쪽이 훨씬 더 SN1 반응에서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지금 배우신 방향족 탄화수소에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좀 더 고리 구조를 더 크게 키워서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화합물이 어딘가에 한 군데 나왔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 자리가 sp3예요. 그럼 여기에 음전하가 생기는 게 좋으냐, 양전하가 생기는 게 좋으냐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구각형 고리예요. 그럼 일단 파이 전자 개수부터 세세요. 파이 전자 개수를 세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8개면 반방향족이에요. 근데 문제는 sp3가 있으니까 반방향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방향족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휘켈 규칙이라고 하는 거, 4n 플러스 2개, 다시 말해서 2개, 6개, 10개, 14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 전자수, 파이 전자수를 가졌을 때가 대단히 안정한 방향족 전자 배치가 돼요. 따라서 여기에 전자가 한 쌍이 더 있으면 방향족이 되는 거고, 여기 한 쌍이 없이 양전하가 생겨버리면 반방향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는, 이 수소는 전자 쌍체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H 플러스 양성자만 떨어져서 여기에 음전하가 발생하기가 더 쉽겠구나. 다시 말해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수소는 다른 일반적인 sp3 원성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보다 H 플러스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전자를 이쪽에서 더 잘 잡아당기게 된다. 따라서 산성도가 높다. 이런 것까지도 예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칠각형 고리 구조에 파이계랍이 막 들어가 있는 이런 자리에 붙어 있는 요수소의 산성도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그렸던 것 같은 구각형 고리 구조 파이계랍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요. 이렇게 두 개의 수소를 비교한 다음에 이 둘 중에 산성도가 높은 수소가 뭐냐 하면 이쪽 이렇게 바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H가 플러스로 떨어지면 반방향족이 돼요. 근데 여기는 H가 플러스로 떨어지면 방향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느 구조가 더 전자에 대한 인력이 더 세서 어느 쪽 수소가 더 양이온이 되기 쉬운가,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루이스 산으로 작용하기가 쉬운가, 이쪽 수소 쪽의 시그마 스타의 전자 밀도가 여기는 오히려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어느 쪽 오비탈이, 어느 쪽 시그마 스타가 외부에서 전자쌍을 더 잘 받아들이겠는가, 이렇게 산성도를 비교해 보시면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얘보단 얘가 훨씬 더 셀 거야, 이렇게 찾아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었던 여러 가지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화합물들의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족이나 반방향족이나 기준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중간에 있는 이 점선 표시는 모조리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non-bonding 비결합성 에너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non-bonding의 아래쪽이 결합성, 그러니까 에너지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오비탈들, 이 위쪽을 반결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그냥 이거는 고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에너지 레벨을 4개로 다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고리 구조이기 때문에, 고리 구조들은 이렇게 항상 원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컨주게이션 이펙트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전자 배치를 쭉 보시면 얘는 방향족이다. 아, 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방향족이 아니라 반방향족이죠. 이거는 상자일성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방향족이다. 아, 이것도 방향족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전부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분자 내의 파이 전자들만 본 건데, 간혹 반응 중에는 이런 식으로 디엘젤더처럼 여기에 결합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벤젠고리처럼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 오각형 고리 구조에 파이결합이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이것도 오존올리시스 할 때 나왔었던 구조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부 대부분 방향족성하고 유사한 상태로 파이 전자들이 분자 내에서가 아니라 분자 간에서도 이렇게 전이가 되는, 공명을 하듯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향족성 전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파이 전자가 두 분자 사이에서 이렇게 공명을 하듯이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그다음에 여기는 전자쌍이에요. 그래서 6개. 그래서 이렇게 전자쌍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6개. 여기도 하나, 둘, 여기 셋, 넷, 여기 다섯, 여섯 해서 6개. 이런 때가 전부 다 방향족성 전이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방향족성을 만족하게 되는 여러 가지 탄화수소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었고요.